투싼 하이브리드 N9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의 N9이 다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라든가 크기에 비해서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9의 스포티한 터치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범퍼의 디테일에서부터 바디라인의 구석구석까지 파격적이고 과감한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분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조화가 좋은 편이죠.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야간에 밝은 편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뒤 도어나 크러쉬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늘고 진한 선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습니다. 특히나 직진성이 아주 좋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인데 상향으로 켰을 때 주변이 조금 더 바로 아래쪽이 넓어지면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조사각 조절도 3레벨로 0레벨부터 3레벨까지 가능한데요. 현재가 가장 위로 올린 상태고 내려볼게요. 네, 완전히 밑으로 내렸습니다. 한 레벨씩 올려보겠습니다. 변동 폭이 제법 되는 것 같죠? 네, 완전히 올려볼게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역할을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살짝 이런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보더라도 거슬리는 잔상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데 특히나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근사한 테일라이트와 번호판 보조 등은 LED 구성인데요. 아쉽지만 방향지시 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그리고 범퍼에 위치하고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스마트 스트림 G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이고요. 배기량은 1598cc고 엔진 출력은 180마력의 토크 27.0kgm/m고 모터는 44.2kW의 264Nm입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230마력이고 6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무광 컬러가 오염에서도 조금 강한 것 같고요. 먼지가 웬만큼 쌓여가지고는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양한 선과 면들이 더 도드라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반 메탈릭 계열의 컬러들보다 오히려 무광 컬러가 차량의 바디 라인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휠 아치 부분의 디자인이라든가 컬러도 일반형 투싼 모델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N9 전용이고요. 사이즈는 19인치고 타이어는 235, 55, 19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움푹 파여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잘 해줘서 도어 하단부랑 아래쪽과의 일체감이 좋습니다. 물론 컬러를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무광 컬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팬더 측면에는 N9 배지 선명하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 A필러 끝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위쪽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라서 전체가 다 유리로 덮여져 있고요. 루프렉도 위쪽으로는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미러랑 루프렉 정도까지만 조금 빛나게 외관에서 봤을 때는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는 큼직하고요. 푸시 타입이고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어느 각도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선과 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살짝 떨어져서 차량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과하거나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없는 디자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상단의 스포일러도 두툼하고요. 무엇보다도 유리면이 깨끗하죠. 와이퍼가 노출되지 않고 이 스포일러 안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의 어떤 깔끔한 느낌, 그리고 안쪽에서도 개방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좀 특이하죠. 가운데가 나눠져 있고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데 바디라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개성 있는 모습을 잘 연출해 줬다라고 보고요.
가운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더 낮아 보이고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디퓨저 디자인도 일반형 투싼하고는 다르죠. 좀 공격적이고 과감한 느낌 좋고요. 머플러는 싱글 타입인데 팁만 지금 듀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아래쪽에 있죠. 조용한 편인데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뭐 현대자동차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급에서 거의 글로벌 시장에 내놓더라도 최고 수준으로 달리고 있죠. 내장 같은 것들도 이 차의 그레이드나 가격대를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구성이라고 봅니다. 측면에 실내등은 운전석 뒤쪽만 있네요. 조수석 뒤쪽도 있었으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밝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고 레버를 잡아당기면 뒤쪽에서도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굉장히 넓죠. 하여튼 공간에 있어서는 저는 100점 만점에 11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현대자동차가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매우 잘해주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드 같은 것들 마감도 좋고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를 해줘서 뒤에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공룡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잘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2열 등받이도 좀 접어서 공간 다시 한번 볼게요. 레버를 잡아당기면 뒤쪽에서도 접을 수가 있고요. 완전히 딸깍 고정까지 되진 않습니다. 반대쪽도 잡아당기면 내려놓은 거고, 고정은 뒷문 열어야 돼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앞쪽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평평하고 넓은 공간이 깔끔하게 잘 확보가 되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겠죠. 확실히 이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높이도 적절하게 천정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비교적 평평하게 고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손잡이도 장착을 해줬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죠. 스마트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과 앞뒤로 움직이는 주차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N9도 뒤쪽에 현대 로고 뿐만 아니고 이 N 로고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귀엽고 그립 괜찮죠.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엔 없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살짝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나 무게나 이 등급을 봤을 때 적정한 두께 유지하고 있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살짝 가벼운 감이 있는데 불안한 느낌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의 재질을 스웨이드 재질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고요. 거기에 레드 스티치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모델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듯 싶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죠. 뒤쪽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도어 디자인은 깔끔하고 약간의 고급감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원시원하죠, 라인이. 블랙 하이그로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나쁘지 않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요런 데도 레디 스티치 나쁘지 않고요. 맵포켓은 조금 더 여기가 넓어서 각도가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상단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투싼 레터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N9이나 N로고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굉장히 준수하죠. 편안하고요. 또 원래 몸을 잘 잡아줬지만 재질이 확실히 좀 저항이 있는 재질이다 보니까 몸을 더 잘 잡아줘서 스포티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선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 크기나 쿠션감 같은 거 각도 조절 나쁘지 않았고요. 기본 전동 기능에 럼버 서포트가 4A 타입이 아니고 2A 타입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센터 터널 높이나 각도가 적절해서 팔 거치할 때 불편함 없었고요. 측면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줘서 전체적으로 수납이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페달은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고요. 풋레스트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일반 모델하고 다르게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배터리 리셋하는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참고로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상으로 AS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랑 이 배터리에 한해서겠죠. 스티어링은 4스포크 타입인데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 디자인 참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래쪽에 N로고 선명하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펀칭 가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립감을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쪽에 스티치 레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시동 이 버튼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초기 시동 시에는 확실히 이 전기 모터랑 배터리로 먼저 구동을 하니까 고요합니다. EV 모드가 상당히 적극적인 부분 좋고요. 방향 지시 등을 켜면 후측방 모니터링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되게 이 클러스터 구성이 깔끔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스포츠, 에코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특히 이 시각적으로 변하는 부분에 편차가 좀 큰 편이라서 이런 부분도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잘 해주고 있었고요. 에너지 흐름도 들어간 게 일반 모델하고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쉽지만 HUD는 지금 없고요. 스티어링 잔축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옹기종기 잘 모여 있습니다. 뒤쪽에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고요. 클러스터가 위로 안 올라오고 살짝 이 아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크러치패드 라인을 전체적으로 해치지 않고 운전 시야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위쪽에 질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상단에 비상등 스위치가 있어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메인 AV에는 크기 적절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니터링 기능이 일반 모델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겠죠.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옹기종기 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도를 변경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체가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글쎄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재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푸시타입 버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오토 모드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 전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요. 아래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양쪽으로 USB 입력 충전 단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물론 가능하죠.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통풍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통풍도 3단, 열선도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도 챙겨놨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스위치는 토글 타입이고, 이 버튼 타입 기어 변속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코나 신형을 보시면 기존의 전기차에서 봤던 이 스틱 타입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뒤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지금 보니까 이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컬러도 예쁘고 확실히 N로고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한 맛이 한층 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앞뒤 높이가 살짝 다르네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다 일체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센터 터널 일체감이 쭉 좋고, 암레스트 열어보면 안쪽에 공간 여유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LED로 조명 같은 거 하나 추가해주면 더 좋겠죠. 여기에 또 레드로 포인트를 이렇게 줬네요. 이런 부분 상당히 예쁘고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떨어질 때는 완전히 푹 떨어지는 건 아니고 살짝 떨어져서 좋습니다. 안쪽에 깊이감이나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천정도 다 지금 블랙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스포티한 느낌, 일체감 같은 것들 좋습니다. 거울이 굉장히 큼직하죠. 근데 조명은 연동이 안 되고 LED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췄고, 하여튼 거울 크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가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푸시 타입이고 전체 켤 수 있고, 빌트인 캠 갖추고 있고, SOS 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인데 넣었다 뺐다 할 때 이렇게 카드 넣었다 뺐다 할 때 편하진 않죠. 실내 거울은 베젤 부분이 조금 도톰하면서 투명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마감을 해놔서 실제보다 조금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야가. 뒷좌석입니다. 뒷유리는 끝까지 다 내려가서 아주 깔끔하고요.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오토로 작동을 하고 있고, 컵홀더는 딱 페트병 하나 들어가면 좋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살짝 덧대져 있고, 발공간이 좋죠. 발 공간이 가운데 턱도 높지 않고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 조절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장시간 뒤쪽에 앉아 있을 때도 편안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레버를 잡아당겨서 완전히 접을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운전석 뒤쪽은 제일 뒤로 눕혀봤고요. 조수석 뒤쪽은 가장 처음 설정으로 반듯하게 세워본 상태인데 조절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ISO 픽스도 가능하고, 요런데 레드 스티치가 있어서 이 안전벨트에도 레드 스티치가 있을까 아니면 레드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벨트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암레스트는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해놨네요. 가운데 에어벤트 갖춰놨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구비해놨습니다. 측면에 워크인 스위치, 이게 투싼도 이제 차량 가격이 비싸진 만큼 고급 옵션들이 대거 적용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실내등은 뒤쪽도 LED 구성이고요.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양산 차량에서 이 정도의 디자인 완성도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깔끔하죠. 해외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실내 디자인의 어떤 일체감이나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들. 스티어링 휠은 다시 보더라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차량의 크기는 도심에서 운행하기에 너무 좋고요. 코나는 살짝 아쉽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밋밋한 중형 SUV가 아닌 하이브리드라고는 합니다만은 출력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요. 토탈 시스템 출력이 230마력 정도 되니까 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부족하다라는 소리는 안 들을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발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토크감 같은 것들도 제법 괜찮고요. 또 EV 모드의 개입도 도심 주행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물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110에서 120 정도까지도 순수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N9, N의 터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외관에서도 그렇고 내장에서도 곳곳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어서 사실상 파워트레인에만 N의 터치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보여지는 부분, 바깥쪽에서인가 아니면 안쪽에서라도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이 1600km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복합 기준이 15.3, 도심에서가 16km, 고속도로에서가 14km대 중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19인치 휠 타이어에 빌트인 게임이 포함된 지금 이 시승 차량의 옵션 구성에서 그 정도 연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17에서 18 정도로 유지를 해줬고요. 물론 뭐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 19.7, 20km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특정 조건에서 짧게 보여지는 연비고요. 실제 평균을 내봤을 때는 17에서 18km대 초반 정도의 실도심 주행 연비를 기록해줬습니다. N9은 트림 구성도 간단합니다. 프리미엄하고 인스퍼레이션이 있고요. 이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3,600대, 인스퍼레이션이 3,900만 원, 옵션 제외한 가격이고요. 4륜을 선택하게 되면은 인스퍼레이션을 선택을 했을 때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 차량의 등급에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앞자리 3이 4로 바뀝니다. 4,1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옵션을 조금만 추가하게 되면 4,300, 4,50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구성이 좋다라는 것도 조금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4륜 구동 하이브리드의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옵션이나 이 파워트레인 구성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에 상응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살짝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상품성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깡통 모델보다 4륜의 뭐 기본 옵션 한 4륜 하이브리드의 썬루프 정도, 이 정도만 넣었을 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EV 모드의 개입이 워낙 적극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는 최근에 전기차로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흡사 전기차를 내가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아주 잘 구현을 해줬어요.
블라인드 스팟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클러스 안쪽에 띄워주는데요. 이런 옵션도 저는 그냥 단순하게 편의 옵션보다는 안전에 가깝기 때문에 투싼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차량들, 엔트리급 차량들까지 조금 넓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방향지시등만 조작을 하면 이렇게 좋은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안전 편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시속 100km는 1850, 1900rpm 6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9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기어비를 감안해보면은 6단 치고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차량들 7단이나 8단 미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1500rpm 정도에서 100km가 구현이 되는데 그거보다 살짝 높긴 합니다만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시속 100km에서도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6단에 대한 살짝 아쉬움 같은 것들은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니까 지금도 시속 100km가 넘어서 있는데 105에서 100km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죠.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좋은 편인데요. 다만 이제 120km까지는 소음 같은 것들이 이제 억제가 잘 되는데 120에서 130을 넘어서게 되면은 조금 시끄럽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위 모델인 산타페나 팰리세이드랑 이 차 등급에 대한 격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초고속 주행에서도 스티어링도 제법 묵직하게 유지가 잘 되고요. 또 차체의 안정감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소음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이 세팅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흔들리거나 이렇게 막 처진 그런 것도 없고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단단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승차감도 아닙니다. 아주 적절하게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익숙한 승차감을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에코모드로 놓고 조금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21.3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17에서 16, 17 정도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16km대 후반 정도 실연비를 보시면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조건의 특정 구간에서는 19에서 20 정도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든든한 편이고요. 아마도 이 회생제동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적으로 조금 저항을 받아서 브레이크 계통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브레이크가 딴 차보다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9인데 이 내외관에 보여지는 부분은 확실히 좀 스포티한 맛을 과하지 않게 잘 살려줬는데 제가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N 퍼포먼스 브레이크 정도를 채택을 해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차량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바로 작동을 하고요. HDA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고속도로에서는 기준속도만 딱 세팅을 하면 알아서 주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주 편리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준속도 이상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정식 단속 구간에 가게 되면 차량이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간격도 명확한 편이고요. 가속하고 감속을 비교해보면 저는 가속할 때보다는 감속할 때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앞좌석은 이중접합 차음유리 덕분에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비교적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승차감 차이는 크게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소음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조금 더 풍절음이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크러쉬 패드가 이렇게 막히는 게 없이
클러스터가 아래쪽으로 딱 들어와 있거든요. 요 라인 아래쪽으로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앞에 시야가 이렇게 탁 트여 있어요. 트여 있으면서도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시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이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 A필러 쪽에 고정이 돼 있어서 이쪽이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A필러 끝 쪽으로 위치시키면서 바깥쪽으로 약간 뺐거든요. 그래서 올곧이 이 측면 측후방의 시야도 잘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울 끝 쪽에 붉은색으로 깜빡깜빡 표시를 해주니까 저런 부분도 한 번 더 안전운전을 챙겨볼 수가 있고요. 메이커 측에서는 시속 120km? 네, 120km까지 순수 EV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니까 물론 뭐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123, 125까지도 EV 모드가 간헐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실제 속도, GPS 속도랑 이 클러스터상의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6단 기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6단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단으로 더 막 7단, 8단까지 구성이 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모터랑 배터리가 자리하고 있는 공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부드럽게 이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랑 내연기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수가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있습니다. 스마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해서 재미가 있고요. 물론 모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스마트 모드로 하고 다니면 조금 달릴 때는 좀 스포티하게 차량이 반응을 해주고, 또 발끝에 힘을 좀 살랑살랑 주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때는 에코 모드의 느낌도 구현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킥다운 같은 거 하면은 또 스포티하게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모드는 스마트 모드 하나만 가지고 가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의 가장 큰 차이는 회생제동의 반응, 그리고 악셀을 가져갔을 때 이 내연기관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 움직이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극명한 것 같은데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갑자기 전환을 하면 차량의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모드 간의 편차가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는 것 같았고요. 2륜 모델하고 4륜 모델하고 고속도로 연비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이 도심 주행 연비에서만 조금 차이가 한 1, 2k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연비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싼 4륜을 포기 못 하시는데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연비에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솔린보다 선투자를 조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브리드의 4륜, 이 모델이 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게 배분도 그렇고요. 구동력도 확실히 차이가 2륜 모델하고 전륜 구동 모델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N9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